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삼성을 택했어요. 일론은 왜 삼성을 택했을까요? 어제 삼성이 7%대 급등을 하고 테슬라도 오늘 3%대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삼성을 먹여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 일단 오늘 S&P 500을 보며 0.02%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장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장 막판에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경계감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금일 10년물 국제금리도 소폭 올랐고 유가도 좀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0.33% 상승으로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장 초반에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주말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이번 주말간 27일 정도에 유럽연합과 미국 간에 무역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합의가 타결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30%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라고 압박을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15% 관세를 적용하는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일단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합의가 있기 전에 일본과 미국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일본에는 25%의 관세를 매기려고 했는데 이것을 15%만 적용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리고 일본은 미국에 무려 5,500억 불이나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일본의 농산물 시장도 개방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다만 일본은 역시나 자동차 산업이 국가의 근간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품목을 포함해서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연합에도 독일, 이태리, 프랑스와 같은 자동차 국가들이 있죠. 자동차를 포함해서 15% 관세를 적용받는데 합의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EU 경제가 일본보다는 크기 때문에 미국산 에너지 무려 7,500억 불, 그리고 6천억 불에 달하는 미국 내 추가 투자를 단행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해요. 대규모 무기 구매도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이 있으면서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이었어요. 자, 하지만 이번 7월 마지막 주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슈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일단 7월 30일에 FOMC 회의가 있고요. 6월달 PC 지수 발표와 함께 2분기 잠정 GDP 성장률도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장 막판에 이렇게 관망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좋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나스닥 신고가 경신 이유는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주 7월 30일에 FOMC 회의가 있죠. 금리 인하 확률은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점은 9월 17일에 다음 FOMC 회의가 있는데 자, 이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64%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괜찮은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연내 두 차례 인하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9월 인하 확률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번 7월 30일 FOMC 회의 때 뭔가 점도표 같은 것을 통해서 올해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한 차례만 할 것인지 그 확률을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한 차례만 금리 인하를 한다라든지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라든지 그러한 확률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7월 30일 이후에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다만 현재 금리 인하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주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주간입니다. 전주에 테슬라와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금주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자, 일단 전문가들 컨센서스 예상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번 2분기 실적 예측치를 보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최근 4개 분기 연속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왔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 반응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역시나 가이던스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애플은 계속해서 예측치가 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애플은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어느 정도 정체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역시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신사업, 신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도 안 좋았었어요. 뭔가 AI 관련된 신사업과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경우는 매출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주당 순이익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실적의 양보다는 질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AI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아마존에게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LLM 모델인 소프트웨어 지역인 AI가 발전을 하게 되면 아마존의 AWS 사업은 더욱더 번창할 수 있고요. 피지컬 AI, 테슬라 같은 기업이 피지컬 AI를 잘 발전시킨다라고 하면은 아마존은 물류를 인간이 전혀 없는 완전 자동화를 달성할 수 있고, 이는 주당 순이익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전주에 테슬라와 구글이 괜찮은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이 4개 기업의 실적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뭐 다우지수보다 나스닥이 좋았던 이유는 테슬라와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을 보면 테슬라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시가총액 규모로는 이 매그니퍼센트 7 종목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으로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주는 충격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3% 상승한 326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어제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우리 돈 22.8조 원의 파운드리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22.8조 원 정도면 삼성 매출액의 7.6%에 해당하는 굉장히 대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파운드리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삼성에게 대형 호재가 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번 계약은 2033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해요. 굉장히 장기간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8년간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향후 8년 동안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군림을 할 수 있고, 애플과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도 해요. 이런 기업과 단연간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게 당연히 삼성에게는 대형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론 머스크와 이재용 회장은 2년 전에도 실제로 이렇게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 뉴스 때문에 삼성전자는 무려 7%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었었고요. 테슬라도 금일 3%나 올랐어요. 자, 이렇게 대형 규모의 계약을 보면 삼성 주가만 차오르고 테슬라는 비용을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는 안 좋은 뉴스 아니야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계약을 통해서 테슬라는 신규 AI 칩의 생산을 오스틴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에 맡길 예정에 있고요. 자, 현재 AI4 칩을 삼성에서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I5 칩이 이제 차세대 AI 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는 TSMC 대만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생산이 이제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계약은 AI6가 되겠어요. 6번째 AI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를 삼성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AI 칩은 테슬라 자동차 한 대 한 대에 들어가는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자동차 자체가 움직이는 피지컬 AI 로봇이라고 볼 수 있죠. 바퀴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AI 연사칩이 필요한데, 그 칩을 먼저 삼성에서 생산했다가 TSMC에게 맡겼고, 그 차세대 버전까지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의 진정한 뜻이 나옵니다. 왜 삼성을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삼성이 일론 머스크에게 허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에게 허락을 했대요.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허락했냐? 테슬라 to assist in maximizing manufacturing efficiency. 그러니까 삼성이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테슬라가 도와준다라고 해요.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데요. 삼성 공장에 직접 찾아가서 본인이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The Fab이라는 말이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 공장을 뜻합니다. 삼성 공장이 일론 머스크의 집에서 굉장히 가깝다라고 해요. 직접 찾아가서 라인을 돌면서 한 수 가르치겠다라고 합니다. 관리의 삼성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가르칠 게 아직 많은가 봐요. 자,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기가 텍사스 근처에 살고 있겠죠. 기가 텍사스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까지 거리가 차로 40분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서 TSMC를 선택하지 않고 삼성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비용이 아니라 통제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SMC가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거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있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우월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삼성에 있는 공장이 워낙 이렇게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직접 일론 머스크가 찾아가서 통제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을 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했다라기보다는 거의 뭐 삼성 공장을 인수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통제한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삼성에게도 좋을 수밖에 없죠. 테슬라의 최첨단 기술을 그리고 제조 운영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점은 일론 머스크에게는 정말 비밀 따위가 없어요. 삼성은 테슬라와의 계약을 대놓고 공지하기를 좀 꺼려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랬겠죠. 자, 하지만은 일론 머스크는 이 블룸버그에 삼성과 테슬라의 협업 소식이 나오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바로 예스라고 6분 만에 대답을 해주었어요. 자, 솔직히 이는 뭐 윈윈 시츄에이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생산 지옥에 빠진 일론 머스크의 뒷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모델 3 생산 라인에서 지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 제조 산업의 끝판왕 자동차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제조 역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을 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이 계속해서 TSMC에게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와 좋은 관계를 맺어옴으로써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항상 초격차 전략을 활용하려고 하죠. 워낙 현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TSMC를 따라갈 수 있는 자금적 역량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기술이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강력한 시너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TSMC만 키워주면 그러니까 독점 공급 체제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테슬라와 일론에게도 좋을 일이 없어요. 자, 그리고 미래에는 반도체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22.8조 원 165억 불 수준의 계약이죠. 이게 AI5 칩으로 하면 약 4천만 개 정도의 양이라고 해요. 이 AI5 칩이 로보택시 한 대당 한 개만 들어가도 벌써 4천만 대의 로보택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칩이 2개 들어가더라도 2천만 대예요. 2천만 대도 굉장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옵티머스에도 AI5 칩이 한 대 또는 뭐 2대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 테슬라는 옵티머스 생산을 2030년 전까지 연간 100만 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했으니까 이번 22.8조 원의 계약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에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이번 165억 불 22.8조 원의 계약은 just bare minimum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단지 최소한의 숫자라고 해요.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 AI6 차세대 칩 생산량은 몇 배 더 많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 수요가 큰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미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올해 연말부터 벌써 미국 인구의 절반이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계약이 삼성에게만 호재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천문학적 규모의 비용이 집행될 예정이지만 일론 머스크는 미래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글로벌 세상을 덮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테슬라 주가도 잘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주 주말간에 그러니까 27일 정도가 되겠죠. 7월 27일 이 베이 에리아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로보택시가 출시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실제로 출시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이 베이 에리아 지역에 이 로보택시 커버리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 커버리지를 우리나라 경기도 수도권에 대응을 해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파주시부터 용인시까지 뒤덮는 수준입니다. 서울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테슬라가 이 베이에리아 지역에 로보택시를 출시하면 굉장히 큰 범위를 커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웨이모와 현격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산호세가 있는데 테슬라는 이를 모두 뒤덮고 있는데 웨이모는 이 파란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시내만 이렇게 지금 커버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얼마나 테슬라의 기술력이 그 파급력이 있는지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하반기 기대가 되는 건 바로 모델 Q 저가형 차량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주니퍼 디자인과 좀 비슷한데 차체가 작아진 모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가장 큰 외형의 차이점은, 자, 이렇게 일자형 램프가 없습니다. 여기에 데이라이트가 빠져 있죠. 그리고 글라스 루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뒷모습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역시나 가죽 시트가 아니라 직물 시트를 쓰고 있으면서 절약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실제로 내부 스파이샷이 좀 공개가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글라스 루프가 없고요. 옷걸이도 없습니다. 스피커도 없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여기 스크린도 없습니다. 직물 시트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통풍 시트가 아니라고 해요. 뒷좌석 레그룸도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역시나 뭐 25,000불대의 저가형으로 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인 흔적이 여기저기 느껴집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 모델이 빠르면 10월 달 정도부터 출시가 될 건데 9월 30일까지는 미국에 EV 보조금이 있으니까 차가 기존 차량들이 잘 팔릴 거예요. 하지만 10월 달부터 차량 판매가 느슨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 모델이 충분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는 잘 발전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등극할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트라운 TV와 함께 계속해서 테슬라의 멋진 행보 같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